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원다영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웃는 분들 많이 늘어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눌렀던 것은 바로 금리라는 이슈였는데요. 이번 주 CPI, PPI, 미국 7월 지표를 보고 나서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기준으로는 7천 위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일단 금리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S&P 500 사상 최고치 러셀 2000까지도 함께 달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가 많은데요. 함께 뉴욕 시장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뉴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수의 분위기 자체가 좋습니다. S&P 500 사상 최고치 장중에 기록하면서 7,800선 돌파도 성공해냈고요. 0.6%대 또다시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7,798포인트 마감 성공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0.8%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분위기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우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저점 부근에서 상승으로 돌려내면서 오름세 마감지였고요. 53,843.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오늘 또다시 오름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3,000포인트 넘겨내며 사상 최고치 기록에 성공했습니다. 섹터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았었던 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두 섹터 볼 텐데요. M7이 들어있기 때문에 강한 모습들 포착이 됐고요. 금리가 내려가고 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동산 관련된 세제 혜택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표심을 위해서 세제 혜택을 부동산 쪽으로 주겠다라는 이야기 하게 되면서 오늘도 부동산 쪽 강세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좀 좋았었던 섹터 약간 조정이네요. 에너지 섹터 살짝 빠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많았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오르는 종목이 315개, 나스닥 100 기준으로는 71개 발표가 됐고요. 안정적인 물가지표를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 진짜 걱정이었구나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S&P 500 장중 최초로 7,800선 돌파하기도 했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도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12,456포인트 마감지였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 최저점 부근에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호조적이고 안정적인 시장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트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7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서도 가장 소위 말해서 회사채를 많이 발행하고 재무적인 압박이 가장 강한 메타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같은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2.7%, 3.8%대 오름세 포착이 됐고요. 메모리 관련돼서는 왜 의심하지? 뭐 이런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SK 하이닉스, ADR물 7% 이상의 강세 나타내줬고요. 하드웨어 쪽에서는 메모리가 가장 강한 모습들 나타냈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를 제외하고 나서 반도체 장비단도 강세, 그리고 AI 서버 관련된 종목들, 일부 시스코 시스템즈라든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제외하고 나서는 오름세가 나타나는 하드웨어 쪽에서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소프트웨어도 함께 갑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상승세 많이 포착이 됐고요. 최근에 좀 올랐었던 스페이스X가 살짝 조정받는 모습들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5%대 강세 나타낸 거 특징이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좋았던 금 관련된 종목들은 쉬어가는 움직임도 함께 보실 수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바로 PPI입니다. PPI 지표 여기도 예상치 오히려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코어 기준으로 전달 대비 예상치가 0.3이었는데 0.2 발표가 됐고요. 헤드라인 기준으로도 예상치 하회하면서 물가 관련돼서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7월 PPI 같은 경우 전월 대비 코어 모두 6월치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때문에 7월치 수치 자체가 좀 낮게 보이는 효과도 조금 더 누릴 수 있었고요. 목요일이었던 만큼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가 증가했는데 연속 청구 건수는 감소하면서 기존과는 반대의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신규는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 고용이 계속해서 좀 불안정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지표였는데 뒤집어진 모습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7월 PPI에서는 뭘 봐야 할까요? 일단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4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부터 해서 공급단의 밸류체인별로 나눠서 PPI를 발표하는데요. 숫자를 간단하게만 보면 스테이지 1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찍혔는데 스테이지 4로 가면 플러스 폭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텍스트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다음 장에서 보시면요. 공급망의 단계에 따라서 물가 압력의 성격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생산자 물가 체계 내에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 그리고 서비스 가격의 상승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고요. 공급망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1단계에서는 원자재,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있어서 제조업하는 데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지 4로 가면 갈수록 노동력, 금융, 유통, 컨설팅 이런 인적, 제도적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단계에서는 쉽게 꺾이지 않는 스티키한,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서비스 쪽 물가가 전반적인 물가를 들어 올려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2%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딱히 뭔가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딱히 새롭다라고 느껴질 만한 뉴스도 사실은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주 들어서 유조선 자체가 통과한 양이 굉장히 적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에 신형 항공모함을 파견한다라고 하죠. USS 조시 워싱턴호를 중동에 배치하기 위해서 에이브리엄과 링컨호를 교체한다라고 합니다. 에이브리엄호 같은 경우가 너무 오랫동안 지금 중동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한다.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뉴스들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격화된다. 혹은 더 협상이 된다. 뭐 이런 뉴스도 없기 때문에 유가는 일단은 어느 정도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